Zoom, zoom, zoom. We're going to the moon. Zoom. 줌 수업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저의 모든 노하우를 깔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제 수업에 로그인을 해서 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내 수업이 보이는지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자, 현재 학생의 입장에서 저의 모습을 보고 있는 중인데요. 내가 지금 화면을 공유하는 게 맞나? 틀린가를 학생 입장에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들어온 친구가 지루하지 않게 친구들을 기다리게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화이트보드 공유입니다. 화면 공유, 기본에서 화이트보드를 공유해 놓은 상태로 이렇게 학생들이 들어와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면서 내가 쓸 수 있는 기능들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자기 스스로 파악한다 이거죠. 화면을 터치한 후에 연필 모양을 누른 후에 펜 모양으로 그리면 그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친구를 기다리면 되겠죠. 선생님은 지우개로 모든 드로잉을 지워주면 또 마음껏 또 그릴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화이트보드로 그림을 그리다가 참가자의 학생들이 대부분 들어왔다 라고 판단이 되면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현재 이 갤러리 보기 상태인 거고요. 하는 방법은 화면 공유 중에 기본에 화면 2를 누르고 메인 화면이죠. 공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모든 학생이 보입니다. 설정 버튼에서 톱니바퀴 모양 클릭하신다면 여기 화면 공유에 보면 화면을 공유하는 동안 다른 참가자에게 내 줌 윈도우 표시,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갤러리 화면을 공유했는데 학생들은 선생님 안 보여요 안 보여 하거든요. 자, 저는 아직 학기 초라서 학생들의 얼굴과 이름을 외우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몇 번 누구 이렇게 바꾸라고 하거든요. 자신의 얼굴 위에 점점점 부분에 보이면 이걸 클릭하면 이름 바꾸기가 있습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참가자를 터치하고 자신의 이름,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는 어떤 기능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도 스마트 기기에 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로 접속을 해서 직접 보면서 설명을 해주는 게, 교사는 학생의 이름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름 바꾸기 해서 1번 박호영, 이걸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위치가 바뀝니다. 자,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하죠. 1번, 2번, 3번. 자, 1번, 2번, 3번 순서로 지금 위치를 놨고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부터 번호 순으로 저는 위치를 놓습니다. 등교 수업을 쓰면 아이들이 책상에 위치가 있고 그 위치 그대로 아이들의 얼굴, 이름, 위치를 한꺼번에 기억하잖아요. 줌 수업도 마찬가지로 저는 번호에 맞게 정렬을 합니다. 화면을. 물론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아이들의 상황과 특징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우리 반이 모든 학생이 돌아가면서 발표를 할 거예요. 처음 학생이 조금 잘 시작해 준다면 뒤 친구도 수월하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표 순서를 잘 하는 학생부터 이렇게 이동시켜서 발표를 하면 좋습니다. 그 팀을 나눌 때에도 이렇게 팀을 섞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팀을 한번 섞어 볼까요? 아래에서 위로, 위로에서 아래로 이렇게 위치를 바꾸면서 두 가지 상황에서는 화면을 이동할 수 없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추천되어 있는 동안은 비디오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사람 옆에 이름 옆에 이렇게 앞쪽 모양이 보이죠? 이 모양이 있으면 바로 추천 비디오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비디오가 보인다면 바로 추천 제거를 해야 고정핀이 없어졌고요. 그 후에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손들기 기능을 킨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화면을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들고 있는 동안 비디오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손 내려줄래?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옆에 손 내리기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자연스럽게 손이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화면을 이동시킨다면 이동이 바로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몇 번 누구라고 설정을 해놓은 상태이고 번호 순서대로 화면을 배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현재 안 왔는지 왔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아이들의 얼굴,
자기들끼리 얼굴을 알고 선생님도 내 친구들의 얼굴을 충분히 안 후에는 꼭 굳이 이렇게까지 배려를 하지 않아도 자, 얘들아 지금부터 친구 찾기 놀이를 할 거예요. 자, 지금 안 온 친구가 누구 있는지 한번 빠르게 찾아봅시다. 라는 식으로 출석 놀이를 진행하면 훨씬 더 빠르게 확인하고 바로 수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바르게 3박자로 하면 학생들이 앉아요 라고 하면서 자, 바른 자세로 화면을 켜고 음소거를 한 상태로 앉게 합니다. 이번 달 인성 말로 인사를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선창을 합니다. 자, 인성이 하면 학생들이 미래다 라고 외치고 이번 달 인사말 예를 들어 배려합시다면 배려합시다 라고 인사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막 계속 소란스러운 친구입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모르게 계속 잡음이 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수업 흐름이 딱딱 끊기거든요. 음소거한 상태로 수업을 시작하게 되죠.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귀에 주변 소리가 들린다 싶으면 음소거, 주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조용하다 그러면 음소거에 해제를 해서 선생님 말씀에 대답을 크게 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엄마랑 하는 얘기도 다 지금 공개 방송이 되고 있다. 지금 누구누구가 계속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자, 소리가 들리는 학생의 화면 테두리 부분이 이렇게 색깔이 들어오거든요. 그 학생을 보면서 자, 누구누구는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때는 꼭 음소거를 해줘야 됩니다. 수업을 이제 시작하는 점에서 이 음소거 통제를 정확히 잘해야 된다. 얘들아, 다 알겠으면 숫자 1이라고 대답하세요. 그리고 다 했으면 2라고 대답하세요. 라고 해서 간단하게 1하고 엔터만 눌러도 자신이 다 했고 이해했는지를 확인받을 수 있게끔 쉬운 방법으로 접근하게 합니다. 뭐 이모티콘, 도배글, 줄임말 마치 여기가 개인의 카톡방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막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닙니다. 교육 공간이에요. 교육 공간. 자, 그래서 항상 언어 예절을 지켜서 바르게 문장 형태로 만들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드럽고 편안한 그리고 생기 있는 줌 수업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음악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음악은 화면 공유에 고급 기능 중에 컴퓨터 소리만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걸 공유한 채로 원하는 음악을 선택해서 노래를 틀어주면 차분하게 개인 활동을 하거나 쉬는 시간 중에 제가 지금부터 5분간 쉴 건데 11시 40분까지 음악을 듣고요. 음악 소리가 끝나면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컴퓨터로 작업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장면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채 음악 소리만 공유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업을 위해서 문제 상황이 터지기 전에 학생들에게 사전에 안내하면 좋은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스템 오류로 선생님이 조금 늦게 접속하거나 중간에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하던 거를 계속하거나 또는 주변에 있는 교과서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의 안내를 기다리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없는데 채팅에 엄청나게 장난치면서 뭐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립니다. 먼저 다 한 학생들이 선생님 저 다 했는데 뭐예요? 끝났는데 뭐예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또 재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수업의 기준은 항상 제일 늦게 하는 친구 그리고 천천히 하는 친구 기준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선생님 항상 모든 학생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배려해 주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최대한 재촉하지 않고 조금 기다려주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사전에 안내해주면 좋습니다. 자, 줌 수업 즐겁고 안전하고 원활하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송쌤 송성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